건강검진 결과지에 찍힌 낯선 숫자, 아니면 요즘 부쩍 피곤해진 내 몸. 당뇨병은요,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곤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당뇨병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지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자, 그럼 가장 먼저 어쩌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.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 과연 나에게도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. 혹시 나도 당뇨병인가 싶을 때 있잖아요. 바로 이럴 때 점검해 봐야 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. 제가 지금부터 쫙 보여드릴 테니까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. 당뇨병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 8가지입니다. 먼저 삼다 증상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. 말 그대로 3가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.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먹어도 배가 고픈 거죠. 여기에다가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살이 쭉쭉 빠지네? 시야가 좀 흐릿한데? 이런 증상들이 더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늘 피곤하고 머리 아픈 건 물론이고요. 작은 상처가 잘 안 낫거나 피부가 막 가려운 것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. 어떠세요? 좀 겹치는 게 있으신가요? 자, 그럼 이런 증상들은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원인, 그러니까 당뇨병이 대체 뭔지 그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문구 진짜 직관적이지 않나요?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병. 맞아요. 옛날에 혈당계 같은 게 없었을 때는 정말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걸 보고 진단을 했다고 해요. 우리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소변으로까지 줄줄 새어 나오는 상태. 이게 바로 당뇨병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인 거죠. 자, 그럼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까요?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인슐린인데요. 얘가 혈당을 조절하는 경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이 인슐린이 췌장에서 아예 안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져도 우리 몸 세포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. 나 인슐린 안 받아. 이런 식으로요.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? 피 속에 당이 갈 곳을 잃고 마구 쌓이는 거죠.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만성질환, 이게 바로 당뇨병입니다. 핵심은 딱 2가지. 인슐린 문제, 그리고 그로 인한 고혈당입니다. 근데 당뇨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혈당이 좀 높은 거 그 자체가 아니에요. 바로 이 합병증 때문입니다. 여기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2배나 높아진다고 나오죠? 이것뿐만이 아니에요. 뇌졸중이나 만성 신부전처럼 정말 우리 몸 구석구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그런데요, 우리가 그냥 당뇨병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똑같은 병이 아니에요. 원인이나 특징에 따라서 종류가 몇 가지로 나뉘거든요. 그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제1형이랑 제2형 2가지가 딱 비교되죠? 먼저 제1형 당뇨병, 이건 전체 당뇨병 환자의 한 10% 정도 되는데 보통 젊은 나이에 갑자기 생겨요. 원인이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갑자기 자기 편인 췌장을 공격해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인슐린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거죠.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병은 대부분 이 제2형입니다. 거의 90%죠. 이건 주로 생활습관이랑 관련이 깊어요. 인슐린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져서 말을 잘 안 듣는 상태. 이걸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핵심 원인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게 바로 임신당뇨병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임신 중에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. 대부분 아기를 낳고 나면 괜찮아져요.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한번 임신당뇨병을 겪었던 분들은 나중에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확 높아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출산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? 당뇨병 진단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. 어떻게 관리해야 건강한 삶을 쭉 이어갈 수 있을까요? 그 해결책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당뇨병 관리에는요, 딱 3가지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첫 번째, 가장 기본이죠. 건강한 식단, 운동, 금연 같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. 2번째는 필요하다면 먹는 약이나 인슐린 주사 같은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는 거고요. 그리고 3번째,
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 비만 환자분들을 위한 체중 감량 수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 당뇨병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병이 되는 거죠. 이 세 가지 원칙 다 정말 중요하죠.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. 뭘까요? 네, 바로 운동입니다. 운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, 그리고 우리 몸의 혈당을 어떻게 조절해 주는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. 운동 하면 보통 두 가지를 떠오르실 거예요. 걷기나 수영처럼 숨이 좀 차는 유산소 운동. 이건 운동하는 동안 직접적으로 혈당을 태워서 없애주고 우리 심장과 폐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령을 들거나 밴드를 당기는 근력 운동. 이건 당장 혈당을 태우는 효과는 좀 적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해요. 왜냐하면 근육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거든요. 이걸 인슐린 감소성이 개선된다고 해요. 결론은 뭐다? 네,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. 그럼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?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일주일에 최소 150분,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옆 사람이랑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좀 부르기 힘든 정도. 그게 바로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에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몰아서 하는 것보다 이틀 이상은 쉬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. 꾸준함이 생망이라는 거죠. 방금 제가 중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? 그럴 때 딱 쓰기 좋은 게 바로 이 목표 심박수 계산법입니다. 자, 화면에 공식이 나오죠?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. 먼저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서 최대 심박수를 구하고요.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1분 동안 맥박을 재서 안정시 심박수를 알아내세요. 그 다음엔 공식에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나온 숫자 범위 안에서 심박수가 유지되도록 운동을 하면 그게 바로 나에게 딱 맞는 중강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.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.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,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. 안전한 운동을 위한 핵심 수칙 꼭 기억해 주세요. 운동 전후의 혈당 체크는 기본이고요. 혹시 모를 저혈당에 대비해서 사탕이나 주스 같은 간식을 꼭 챙기세요.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, 바로 발 관리입니다. 당뇨병이 있으면 발에 상처가 나도 잘 못 느끼고 한 번 나면 잘 낫지도 않거든요. 그래서 운동 끝나면 매일매일 내 발에 상처는 없는지, 물집은 안 잡혔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당뇨병의 신호부터 진짜 정체가 뭔지,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관리법인 운동까지 쭉 살펴봤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이런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. 행동으로 옮겨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.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오늘, 바로 지금,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?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저녁 먹고 10분 걷기,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.